자, 그리고 봅시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행정학적인 행정 개념에서 나와있죠. 자, 봅시다. 행정학적인 행정 개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행정 개념의 변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행정 개념의 변천. 자,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은 행정 개념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의 행정 개념으로 이렇게 있죠. 개념화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 개념이 이기적으로 표현된다 아니면 개념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라는 거지. 뭐에 따라서 공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정 개념은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대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 기능이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또 정부의 역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 장소에 따라서 행정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 개념이 시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있죠? 변천했는지를 보자 이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있죠? 우리나라의 행정 개념의 변천을 보지 않고 미국의 행정 개념의 변천을 보냐면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치? 미국의 행정 개념의 변천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학이라는 게 1960년대에 있죠.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년뿐이 안 돼. 그 역사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 개념의 변천 자체는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행정 개념의 변천을 좀 보자 이거지. 행정학은 어디에서 탄생했다? 미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행정이라는 관념은요. 미국보다는 어디에서 더 빠르게 있죠. 발전을 하게 되냐면 행정이라는 관념은 유럽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해요. 왜 유럽에서 있죠? 행정이라는 관념이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유럽은 국가의 역사가 길어 짧아. 길지. 미국은 국가의 역사가 250년뿐이 안 돼.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행정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관념이 유럽에서 훨씬 더 빨랐는데 유럽은 절대군주국가를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절대군주국가에 있죠. 이런 자의적인 지배를 그치? 제약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있죠. 새롭게 있죠. 만들어진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입법국가라는 거야. 그럼 입법국가라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이 있죠. 엄격히 제약되는 이런 국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행정은 법적 시각에서 있죠. 개념화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행정 개념이 정립되게 돼.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적 관점에서 행정 개념이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행정 개념이 정립되게 되고 미국은 행정 개념이 어떤 관점에서 정립된다? 학적 관점에서 정립되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초창기에 있죠. 등장한 행정 개념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행정을 관리다 라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은 정해, 이원론, 공사, 이론론이야. 자, 어떤 거? 정해, 이원론, 공사, 이론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행정을 초창기 행정을 관리로 있죠. 이렇게 개념화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행정을 관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치화.
다른 것이고 경영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행정 개념이 뭐야? 통치지. 행정을 통치로 있죠. 이해하는 것은, 행정을 통치로 이해하는 것은 이거야. 정행, 이론론이고, 공사, 이원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등장한 행정 개념은 뭐냐면 이거야. 다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측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태. 행태요. 자, 이건 이제 위쪽 계열로 개념화된 거야. 공사, 정행, 이원론, 공사, 이론론이야. 근데 과거의 이론론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그냥 세자만 붙이면 돼. 그래서 정행, 세, 이원론, 공사, 세, 이론론이야. 공사, 세, 이론론이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해? 발전, 기능설이 등장하지. 발전, 기능설이야. 자, 이 발전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을 발전 기능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공사, 이원론, 정행, 이론론이야. 근데 이건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 개념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등장한 행정 개념이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죠. 행정 개념을 보자라고 했지. 그럼 미국에서 있죠. 후진국에서 발전 기능설이 등장하는 시대에 미국의 행정 개념은 뭐였냐면, 자, 발전 기능설 다음에 등장한 행정 개념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 정책화 기능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이거 결론은 뭐냐면 정행, 이론론이야. 공사, 이원론이야. 정행, 이론론, 공사, 이원론으로 있죠. 개념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정행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를 있죠. 구별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이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행정 개념이 어떻게 개념화되냐면, 여러분 책에서는 신공공관리설, 뭐 뉴거버넌스,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 이렇게 개념화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뭐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정행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를 구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최근의 행정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은 이게 1900년대 초야. 이게 1930년대야. 이게 1940년대고 이게 1970년대야.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있죠. 행정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이란 그 개념이 시대마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죠.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행정을 관리라고 있죠. 학자들이 명명했는데, 관리라고 이렇게 있죠. 행정을 인식하는 입장은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입장이고 경영과 행정이 동일하다는 입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는 있죠. 행정을 통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통치라고 명명했을 당시에 있죠. 행정 개념은 정행, 이론론이고 공사, 이원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이 행태라고 명명이 되는데, 이 행태라고 명명이 되던 시대의 행정 개념은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이야. 그 다음 시기에는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이에요. 그럼 거버넌스가 등장하던 초창기에는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초기 거버넌스는 만약에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구별한다면 정행, 이원론이겠지. 공사, 이론론이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거버넌스가 또 있어. 그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정해. 이론론, 공사, 이원론이겠지. 근데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크게 있죠. 이론론이나 이원론이를 구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등장한 거버넌스가 있고 1990년대 있죠. 등장한 거버넌스가 있다면 80년대 등장한 거버넌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간 경향이 있고 90년대 등장한 거버넌스는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개념은 이렇게 변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리라는 있죠. 행정개념이 등장하던 시기 이전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이전 상황이요.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제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있냐면은 여러분 125페이지요.